13번 두 재와 X와 Y만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다. 기준연도 연기에서의 가격은 X제가 12, Y제가 25이고 소비는 X제가 20개, Y제가 10개이다. 비교연도 1기에서의 가격은 X제가 15, Y제가 15, 소비는 X제가 15개, Y제가 12개였다면 이 사람의 후생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수량지수를 가지고 간단하게 푸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와 파쉐 수량지수를 배웠을 겁니다. 이것은 수량의 이 비율 Q0분의 Q1으로 표시가 되는데 거기에 곱해지는 가중치를 기준연도 가격을 곱했을 때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라고 하고요. 비교연도 가격을 곱했을 때 그것을 파쉐 수량지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계산한 값들이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수치가 나오면 기준연도에 비해 비교연도의 생활수준이 악화됐다고 우리가 판정할 수 있고요. 파쉐 수량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면 비교연도의 생활수준이 개선됐다고 판정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 가격 벡터와 수량 벡터 간에 이렇게 곱을 구해서 수치를 도출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수치로 나온 것은 이 라스파이레스 수량지수로서 이게 1보다 작거나 같게 되니까 비교연도의 생활 수준이 악화됐고, 그래서 보기 2번이 비교연도에 비해 기준연도의 후생수준이 높았다는 얘기는 비교연도의 생활수준이 악화됐다는 거니까 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지수를 가지고 간단하게 구해서 답을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현시선호 이론을 가지고 이 문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 소비자는 그 기준연도에 이 Q0를 선택했습니다. P0라는 가격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소득이 490이었고요, 최소. 그런데 이 기준연도가 아닌 비교연도의 이 수량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얼마의 소득이 들었냐면 480이 됩니다. 즉 490보다는 480이 더 작죠. 그래서 이 사람은 Q1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Q0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Q0를 Q1보다 현시 선호했고요. 그래서 현시 선호의 약공리에 따라서 이 사람이 Q0를 Q1보다 현시 선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경우에라도 Q1을 Q0보다 현시 선호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사람의 선택 행위에 일관성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비교 연도에 왔을 때 이 사람은 Q1을 선택했습니다. Q0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현시선호의 약공리를 위배했느냐? 이 소득을 보면 Q1을 소비하기 위해서 405라는 소득을 지출했는데 만약 이 사람이 Q0를 비교연도 가격으로 지출하려면 450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비교연도에 소득이 450이 안 되고 이 40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Q1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소비 행위에는 현시선호의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이 수량지수를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풀 수는 있지만 의미는 이렇게 현시선호 이론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1번에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가 틀린 말인 게 이 사람은 현시선호의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소비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14번 100명이 편익을 얻는 공공재가 있다. 100명 중 40명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는 Q는 50-3분의 1P, 나머지 60명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는 Q는 100-2분의 1P로 표현된다. 공공재의 생산 비용이 C는 3000Q 플러스 1000일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이 공공재의 생산량은, 먼저 공공재라는 것은 생산되는 즉시 모든 구성원이 소비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공공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에서 비경합성을 갖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공공재의 소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즉 경합적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소비의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고요. 수요 곡선을 수직합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 소비를 같은 양을 소비하기 때문에 일반 재화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가격을 내고 수요량이 달라지는데 공공재는 같은 수요량을 가지고 서로 얻는 한계 편익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을 수직합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이 소비의 비경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공공재가 가진 특징은 소비의 배제 불가능성입니다. 즉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공공재를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는 그런 특징이 도출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이 수요함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수요함수에서 가격 P가 이 각각의 이 집단이 갖는 한계 편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수요함수를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먼저 첫 번째 40명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는 P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P는 150-3Q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60명에 대한 수요함수를 P에 대해서 표현하면 P는 200-2Q가 됩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가 느끼는 한계 편익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얘도 한계 편익이고 이것도 한계 편익이 됩니다. 그런데 집단이 이 첫 번째 것은 40명이고 두 번째 것은 60명이니까 이런 분들이 40명이 모이면 결국 이 한계 편익이 40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40배 하면 6000-120Q가 되고요. 얘는 60명의 한계 편익이니까 60을 곱하면 12000-120Q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전체의 한계 편익은 18000-240Q가 됩니다. 이것이 사회의 한계 편익이 됩니다. 이렇게 수요함수를 P는 하고 정리를 해서 더할 수 있는 근거는 이 공공재의 첫 번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 곡선을 수직합한다는 이야기는 같은 양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느끼는 편익이 다르다는 건데 그 편익을 수직으로 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P는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편익을 다 더한 이 값이 바로 이 공공재의 수요 함수이자 한계 편익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재의 한계 비용을 구해야 되는데 이 생산 비용을 Q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한계 비용이겠죠. 이것은 3000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공공재의 생산량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이것을 정리하면 15000 이것이 240Q가 되고 15000을 240으로 나누면 Q는 62.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쭉 읽다 보면 100명 중 40명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는 이렇게 표현되고 이게 읽기에 따라서는 이 40명을 합산한 40명의 합산된 수요함수가 이것이라고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었다면 단순히 이것과 이것을 더해서 이렇게 P에 정리해서 그냥 이 40이나 60을 곱하지 않는 이 식을 가지고 한계 편익 곡선을 만들고 이 생산 비용인 한계 비용인 3000과 같다고 놨을 때는 여기 보기에 답이 없죠. 그래서
이 40을 곱하고 60을 곱해서, 즉 이게 개별 수요 함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풀어야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문제 표현을 이게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오해 소지가 없었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15번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제를 가정할 경우 개인저축과 균형 이자율은, 재화신양의 균형식이 나와 있고 y부터 i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 재화시장 균형식에 대입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y는 5,000, 소비 C 250 더하기 0.75, y 빼기 t죠. 5,000에서 800을 빼니까 4,200이 됩니다. 더하기 i는 1100 마이너스 50r 더하기 g니까 1200이 됩니다. 우변을 숫자만 정리하면 이거 250이고 4분의 3이니까 4로 나누면 1050이고 3을 곱하면 3150이죠. 얘가 3150이고 1100과 1200을 더하면 2300이 됩니다. 이것이 5450이고 250 더하면 5700이죠. 마이너스 50r. r에 대해서 정리하면 50r이 700이고 따라서 r은 14가 됩니다. 일단 균형이자율은 14로 정해졌으니까 2번 아니면 4번인데 개인 저축을 구해봐야겠죠. 국민저축은 개인저축과 정부저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저축은 소득에서 세금을 제하고 남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빼고 남는 것이 개인저축이 되죠. 소득은 5,000이었고 세금은 800이었고 소비는 250에 마이너스 0.75에 소득 y에서 t 뺀 게 아까 여기서 구했죠. 그러면 이게 315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1050이고 4200이죠. 5000에서 4200을 빼니까 800입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